이번 영상은 심층조사 시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농지에 대한 분석 영상입니다. 농지 심층조사가 시작되어 조사반이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심층조사 시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농지들이 구분이 되는데 정작 소유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심층조사 시 가장 지적될 가능성이 높은 농지는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이 다른 농지입니다. 즉,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어쩔 수 없이 휴경을 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당시 계획과 연결해 보고 임대, 전용, 소유 위반은 적법한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층조사 시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이 될 우려가 높은 농지 소유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 시 농지법 위반으로 지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농지와 처분 기준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는 농지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반이 판단을 하면은 수사 의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전소조사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임대, 불법 농지 전용, 농지 소유 제한과 농지 소유 상한 위반은 농지 전수조사 시행 지침에서 고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농지 전수조사 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위반 사항들은 처분 의무 부과, 원상 회복, 시장 명령, 과태료 같은 행정 처분이 중심입니다. 현장 조사에서 핵심은 현재의 농지 모습만이 아니라 취득 당시 계획과 지금의 실제 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결과 행정 처분의 구조를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고 조사반들이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면은 수사 의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 조사반들이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면은 수사 의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한 농지 중 임대 허용 대상이 아니거나 임대 허용 대상 미입증 시 불법 임대로 고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협의, 신고 또는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협의, 신고 정보가 없는 시설은 불법 전용으로 고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 농지 소유 상한 위반 시 고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들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수사 의뢰 고발은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농지 전수조사 지침상 해당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심층조사 진행 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층조사는 현장에 한번 나와보고 끝나는 조사가 아닙니다. 먼저 현장에서 작물이 있는지, 휴경인지, 시설물이 있는지, 실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자경이나 임대차, 그리고 농지 전용은 현장만 봐서는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완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농지 소유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상황을 맞춰보고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을 판단합니다. 부적합이면은 행정처분을 하면서 해당되는 경우 수사 의뢰나 고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결론이 나지 않는 자경, 임대차, 위탁경영, 불법 점령은 보완조사에서 서류와 실제 이용을 맞춰보고 확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휴경을 하고 있다고 무조건 수사 의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한 것은 다른 것과 겹치는 경우입니다. 첫째, 자경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을 한 상태가 확인이 되고, 둘째,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을 당시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이나 주말 체험 영농계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농지 전수사 시행 지침은 이런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조사반들이 판단하지 말고 수사기관으로 넘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농작을 못 지었다는 사실 하나보다 취득 당시 계획과 실제 이용이 왜 달라졌는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다음은 최근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가 왜 이번 농지조사에서 지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조사에서 농업경영계획과 주말 체험영농계획을 중점 확인한 기관이 최근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 지침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중점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취득했다고 바로 위반이란 뜻은 아닙니다. 취득할 때 무엇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를 집중해서 보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작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용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흔적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먼저 종자, 비료, 농약, 농자재를 샀다는 카드 영수증이나 농협 영수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농지에 갔다는 하이패스 등 교통 영수증과 농사를 지었다는 경작 사진, 그리고 영농일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현장에는 작물을 재배한 흔적과 농기계 현장 경작 흔적을 확인합니다. 또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했다면 농협 수매 자료, 판매 내역, 세금 계산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카드 명세서, 전자세금 계산서, 농협 영수증, 경작 사진, 교통사료, 영농일지, 판매 자료 등의 자료는 최근 1년의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구매, 경작, 판매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자료가 당연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A씨가 경기 지역 농지를 취득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실제로는 인근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고 A씨는 농자재 구매 자료도 경작 사진도 거의 없습니다. 조사기관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당시 계획서와 현재 경작자를 비교하고 A씨가 실제로 경작했다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작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취득 당시 계획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수사 의뢰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처 방안은 아니지만 현재 경작 중만을 강조하지 말고 취득 후 연도별 실제 경작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험한 농지는 휴경농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 지침은 일시 휴경과 묵은 휴경으로 구분을 합니다. 농한기나 작부 체계 때문에 잠시 쉬는 이른바 일시 휴경은 정상적인 영농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3년 이상 이용하지 않아 마른 잡초와 잡목이 많고 농지 현상이 사라진 경우는 묵은 휴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농지 전수사 시행 지침에서는 휴경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소유구 판단하기 위해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경을 하고 있는 농지는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휴경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농업경영으로 발급받아 실제 3년 이상 방치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했는데 2024년, 2025년 계속 농사를 짓지 않았고 2026년 현장조사에서 잡목과 황폐화가 확인된 경우입니다. 조사에서는 취득 당시 농업경영계획서를 당연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현장 상황을 확인합니다. 보완조사에서 왜 휴경을 하고 있는지, 휴경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당시의 계획을 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고 계획 미이행까지 확인이 된다면 처분 의무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질병, 재해, 영농준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경작을 하지 못했는지 자료로 입장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불법 임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는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빌려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농지는 임대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질병, 고령, 임신, 출산 등 임대를 허용할 수 있는 사유가 실제로 존재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허용 사유를 입증하면 적법한 임대가 될 수 있지만 허용 대상이 아니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불법 임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수자 시행 지침에서는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발 시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농사를 누가 짓고 있든지 잘 짓고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임대 자체가 법에서 허용되는 경우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대원이 아닌 제3자가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 소유자 A씨의 농지를 세대원 관계가 없는 B씨가 몇 년째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그냥 농사를 맡겨 놓았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지 위탁경영인지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라면은 법에서 허용하는 임대 사유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 계약 후 신고 사항이 있어야 하며 위탁경영이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와 소유자가 실제 농작업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적법한 임대와 적법한 위탁경영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처분 의무 부과와 별도로 고발의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작용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신고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법 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지에 창고, 주차장, 태양광 시설, 사무실 등의 시설이 있으면은 시설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 전용 허가나 협의, 신고가 있었는지, 그 허가가 현재도 유효한지, 일시사용이라면은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지, 중간에 시설 규모나 용도를 바꾸었다면은 변경 허가를 받았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허가가 없거나 취소, 철회되었거나 기간이 끝났다면 원상회복과 고발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고 있다면 최초 허가서만 찾지 말고 변경 허가, 준공 여부, 일시 사용 기간까지 한 묶음으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지 소유 제한과 상한 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농사를 잘 짓고 있느냐는 별개로 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 상한 1만 제곱미터 준수 여부, 이농한 농업인의 이농 요건과 소유 농지의 적정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자의 요건, 일반 법인 단체의 농지법상 예외적 소유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지법상 소유할 수 없는 주체가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허용 면적을 넘었다면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농지 전수조사 시행 지침에서는 소유 제한, 상한 위반을 고발 대상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경작을 하고 있어도 소유할 수 없는 주체라면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생산시설을 설치해 놓고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시사용 기간이 끝났는데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농지대장 미등재 등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조치, 시정명령,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이 중심이 됩니다. 다음은 수도권 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 농지는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 지침은 서울, 인천, 경기 농지를 심층조사 필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농지는 드론으로 전필지를 촬영하여 심층조사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실제 이용 상태와 위반 여부가 확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로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즉, 수도권은 당초부터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실제 위반이 확인된다면 처분의 강도가 높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농지 중 작용을 하지 않고 있는 주말 체험영농으로 구입한 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농지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수도권에서 작용을 하지 않는 주말 체험영농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및 농지 취득 시기가 2024년, 2025년, 2026년인 상황이 결합하면은 그 처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 의뢰를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농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적극적으로 조사반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최소한 준비를 하면 좋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한 필지마다 파일 하나씩을 만들어 두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취득에 있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와 농업 경영 계획서. 두 번째, 경작 사실 확인에 있어서는 최근 1년을 중심으로 경작 사진과 농자재 구매 자료. 세 번째, 임대나 위탁 경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나 위탁 계약서 등의 자료. 네 번째, 휴경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휴경 사유 정리 자료. 다섯 번째, 농지에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전용 허가와 변경, 준공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 통보를 받고 허겁지겁 준비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농지 신청 조사 시 가장 위험한 농지는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이 다른 농지입니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 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농지 소유자는 조사반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 조사 통보를 받고 허겁지겁 만들지 말고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지별로 농시증, 경작, 임대, 휴경, 전용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사와 관련하여 유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